인텔의 X86을 에뮬레이션 하는 거 가지고는 단순한 땜빵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영원히 뒤따라가야 되는 영원히 쫓아가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케빈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함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인텔 XPU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AMD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요. 감사합니다. ARM 플랫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예, 예. 네.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아, 이걸 뭐하러 알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쓰질 않으니까 모르는 네. 건데 대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전에는 조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먼저 알아볼까 해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PC 시장의 어떤 앞으로의 변화, 그 인텔의 XPU 전략, AMD의 ARM CPU 발표, 원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맞아요. 제 원래 계획이 계획은. 없었던. 근데 이제 그걸 촬영하고 편집을 하려는 와중에 엔비디아가 데스크탑 ARM을 진출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유튜브 소스를 또 던져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이어가야 된다라고 싶어서 지금 바로 이어가려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PC용 ARM 플랫폼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조금 조사하면서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현재 PC용 플랫폼의 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현재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대략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고 그다음에 요게 정리된 상태에서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얻는 거잖아요. 그죠, PC용 그죠. 플랫폼을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PC용 ARM 플랫폼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OS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크게 두 개예요. 네. 하나는 이제 애플의 맥OS, 네. 애플 실리콘의 네. M 계열 칩셋을 네. 사용한 플랫폼 체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한테는 그나마 친숙한 그 MSI 윈도우를 ARM에서 돌리는 이 OS는 윈도우 온 ARM이고요. 네. 이 현재 윈도우 10이 2017년에 발표가 됐고 윈도우 11까지 발표가 됐어요. 네네네. 윈도우 12가 내년에 나와요. 네. 핵심이죠. CPU, GPU 뭐 이런 부분은 뭘 쓰고 있나요? 그 CPU는 여기에 사용되는 CPU는 현재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유일해요. 네네. 퀄컴 스냅드래곤 7, 스냅드래곤 8,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네네.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엔트리급이었어요. 굉장히 로우엔드. 그래서 네네. 뭐 완제품 가격이 뭐 한 50만 원. 구동 방식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S 윈도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X86 에뮬레이션 기능이 OS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현재는 이제 X86이 아니라 X64까지도, 그러니까 AMD 64까지도 네네. 현재는 에뮬레이션이 돼요. 왜냐하면은 라이선스가 이것도 종료됐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당연하게 ARM 64, 이제 ARM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ARM 64 EC 확장된 네. 요 체계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구동하는 거예요.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상태 정보 같은 걸로 보면 네. 얘가 뭘로 구동되는지가 나와요. 예. 얘가 지금 이제 ARM64 기반인지, ARM64 EC 기반인지, X64 기반인지, X86 기반인지. 활용하는 제품군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엔트리 노트북 위주였어요. 처음에는 거의 네네네. 대부분이. 이제 가장 비싼 게 MS 서피스였고, 대부분 제품은 뭐 삼성 갤럭시 고 같은 경우에도 한 50만 원대, 60만 원대, 70만 원대.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좀 일부 좀 고급형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예. 메인스트림 제품이 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의 갤럭시 북 2 프로 360 같은 거. 요거는 이제 가격이 좀 세죠. 네, 맞아요. 뭐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이제 그런 제품이 있는데 제품군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현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용 암용 제품이 OS와 CPU, 그다음에 구동 체계, 그다음에 제품군을 갖추고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도.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약간 타임라인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2017년이에요. 네. 지금 시간이 좀 됐죠. 네네. 인텔 X86 명령어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가 사실상 만료됐거든요. PC용 ARM 플랫폼을 ARM이 진출을 발표했었고, 그 다음에 동년에 2017년 12월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온 ARM을 이제 발표했죠. 그 다음에 2018년 2월부터 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HP, 이제 삼성,
MS, 네네네. MS의 뭐 서피스 프로 X 네. 같은 거, 삼성의 갤럭시 북코 네네. 계열, 그다음에 HP의 MB. 당시에 발표된 모든 제품들이 전부 퀄컴 칩을 사용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왜 퀄컴 칩만 쓰는 거야? 다른 칩이 있는데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기가 나왔죠. 네. 이게 MS와 퀄컴이 독점 계약이 돼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이 2024년까지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독점 계약에 관련돼서는 그 엔비디아 진출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제품이 계속 나왔고 네. 마지막으로는 2021년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스냅드래곤 계열 8CX 젠 3 네. 계열이 발표가 됐어요. 제품으로는 뭐 갤럭시 북 2 프로 360, 뭐 레노버 싱크패드, 뭐 서피스 프로 뭐 9, 뭐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발표했을 때는 뭐 i7을 잡는다 벤치마크 그래프 보여주고 했지만 실제로 나온 거 써보니까 뭐 영 아니었죠. 이제 2023년 10월에 지난달에 퀄컴이 오라이언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이제 발표했어요. 인텔 랩터 레이크의 2배 성능이 나온다. 근데 그것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맨날 벤치마크는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 퀄컴이 발표한 자료하고 실제로 제품이 출시돼서 사용했을 때 체감 성능하고 차이가 나는지? 글쎄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단순 연상 성능은 더 뛰어난 게 맞아요. 네. 그거를 X86으로 돌리잖아요. 아, 그쵸. 에뮬레이팅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깎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X86과 ARM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라면 X86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시스크 명령어예요. 네. 그러니까 시스크 명령어를 때리면 그 CPU 안에서 시스크 명령어를 리스크 명령어를 변환하는 거거든. 네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ARM은 리스크란 말이에요. X86을 돌리려면 시스크 명령어로 세팅된 프로그램을 리스크로 변환해야 돼. 그러네요. 근데 하드웨어에서 못하니까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그쵸. 여기서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퀄컴이 발표하는 어떤 그 벤치마크 성능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연산 성능에 제한되는 거고, 암이 단순하니까 유리하죠. 리스크니까. 그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리스크가 원래 그러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뭐 그때 발표하면서 퀄컴이 뭐 인텔과 AMD에 비해서 뭐 우리는 AI에 관련된 뭐 노하우가 많고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뭐 이거 뒤지지 않을 거야. 뭐 우리가 더 좋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뚜껑을 까보니 지금까지는 별로였다. 별로였죠. 네, 별로였다. 암이 PC에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X86 라이센스 만료예요. 아, 그거. 네. 네. 라이센스 만료됐으니까. 그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없었으면 아예 할 수는 있는데 특허를 피해 가야 돼요. 구동할 때 그 특허에 걸려있는 명령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완전 반쪽짜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반쪽짜리예요. 특허가 풀리긴 했지만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네네네. 여기서 얘기하는 X86이 만료된 거는 인텔이 80386을 출시하면서 발표한 X86의 32비트 명령 체계잖아요. 네네. 그게 풀린 거고 64비트용 X86 네. 이 AMD가 발표를 그쵸, 했잖아요. 네. 흔히 이제 X86 64, 네. AMD 64 혹은 X64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022년 작년에 만료됐어요. 처음 윈도우 5 남이 출시했을 때 32비트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X64 에뮬레이션도 해결이 됐어요. PC용 암 체계가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윈도우 5 암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솔직히 결정적인 거죠. 내년에 발표될 윈도우 12에서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X86 호환성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미 MS가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당장 쓸 수 있는 수준인가요? 문제가 아직 뭐가 남아있나요? 아직 많나요? 많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냐면 네. 여전히 X86과 X64의 이 에뮬레이션 퍼포먼스 문제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칩 자체의 연산 성능 문제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 여전히 아직 그 호환성 문제, 에뮬레이션의 퍼포먼스 문제. 근데 이것이 아직도 어느 정도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만족할 수준까지 특히 X86의 그 하이엔드 플랫폼 사용자가 만족할 수준까지는 요만큼도 미치지 못하다 라고 보시면 맞아요. 아이고. 네.
단순하게 그냥 된다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직도 멀었네요. 네, 멀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저가형 상호형 노트북 있잖아요. 40만 원짜리 노트북. 네네네. 그거 사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딱 맞아. 근데 거기도 간혹 가다 프로그램이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네. 암 플랫폼의 장점이 뭐예요? X86에 비해서. 저전력 아니에요? 저전력과 저발열과 그쵸.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이잖아요. 대비 고성능이. 대비, 네. 전력 대비. 네. 근데 이제 그걸 망가지는 거죠. X86을 돌리는 순간. 의미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암 플랫폼이 저발열 고성능이라는 것은 암 소프트웨어를 돌렸을 때 가능한 거죠. 네. 근데 X86을 에뮬레이션에서 돌리면 레이어가 하나 더 끼잖아.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하죠. 네이티브 암 소프트웨어를 돌렸을 때보다 X86 에뮬레이션을 돌리면 CPU 파워가 더 많이 소모되잖아요. 네네. 당연히 더 발열이 더 나고 당연히 배터리 더 많이 들어가고 장점이 다 사라지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다가 X86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만 쓰시는 분이라면 그냥 X86을 쓰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지. 그거를 해결해 주려면 암64 기반의 네이티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아예 거기에 맞춰 만들어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누가 윈도우 온 암용 소프트웨어를 누가 개발해? 그러니까 뭐하러 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네. 모르는데. 국내용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유명한 게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뭐 알집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있어요. 뭐 알집, 뭐 반디집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고 그 외에는 암용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어요. 국내에서 개발한 거는 거의 전무하고. 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GPU 문제. 아 그러네요. CPU만 생각은 했는데 네, GPU 문제. 네. 그러니까 GPU 가속을 그냥 포기해야 돼. 그것도 심각한데요. 지금 유일하게 돌릴 수 있는 거는 다이렉트 X 10이에요. 12요? 네, 그럼 다이렉트 X 12. 그 이전 거 쓰는 건 다 아무것도 못 안 하는 돼요. 거예요? 와. 그리고 벌칸, 네. 오픈GL, 네. 오픈CL 네. 아무것도 안 돼요. 3D 쪽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이렉트 X 12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GPU 영역으로 넘어가면 현재 퀄컴의 플랫폼은 다이렉트 X 12 외에 어떤 그 API도 제공해주지 못해요. 해결된 문제들이 있나요? 현재도 당장 쓰기 힘들다가 대세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네. 2017년이고 2023년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지났잖아요. 꽤 긴 시간이네. 네, PC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처음에 윈도우 9이 발표됐을 때 난장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개판 5분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개판 5분 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개판이 되기 전이라는 그 개판이 도급판이 아니야. 아 그래요? 네. 열개야. 아 네. 열기 판을 5분 열기 전. 5분 전. 한국 전쟁 때 밥 드세요라고 밥 열기 5분 전. 아, 밥 준대 그러니까 막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개판 5분 전이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네. 2023년이니까 그 사이에 좀 여기도 진척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해결된 문제를 먼저 좀 알아볼게요. 네네네. 일단 처음에 상당히 심각했던 X86 호환성 문제가 많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X86 소프트웨어는 일단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64비트도 일단 돌아가니까. 네네네. 이거 이제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옮겨가면서 해결된 문제예요. 대부분의 X86용 소프트웨어를 일단 구동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 네. 둘째로 개발 환경 문제가 좀 해결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개발자에도 이제 뭔가 개발자가 거기서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될 거 그쵸, 아니야. 저도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하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2022 버전이 작년에 나왔어요. X86의 비주얼 스튜디오와 견줄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개발 키트가 이제 나왔어요. MS가 이제 이 개발 키트를 출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단순 연산 성능이 그 사이에 굉장히 개선됐어요. 한 6년 정도 지났잖아요. 처음 2017년에 발표하고 2023년이니까 엔트리급 뭐 비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어쨌든 지금 이제 스냅드래곤 7에서 8, 그 다음에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엑스 엘리트까지 오면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고 애플보다도 못했다고. 맞아요. 애플의 M1 계열보다도 되게 많이 성능이 비교 많이 당해. 암 자체의 연산 성능도 M1에 떨어져. 거기다가 X86을 에뮬레이션에서 돌려. 그러니까 그 성능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X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M2보다도 10% 정도 앞선다. 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암 자체의 성능만 비벼봤을 때 어쨌든 그 자체 성능이 올라가니까 X86 에뮬레이션 성능도 어느 정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개선된 건 맞아요. 네네.
PC용 ARM 플랫폼에 이제 해결된 문제를 하고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근본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X86은 2017년에 만료됐어요. 네네네. X64는 2022년에 만료가 됐고요. 네네. 그럼 쓰면 되죠. 네, 이제 막 쓰면 되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예.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ISA가 있어요. ISA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뭔가요?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네.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잖아요. 네. 쉽게 설명해서 풀어드릴게요. 인텔이 MMX 발표했죠. 네. 멀티미디어 익스텐션. 네. 그래가지고 MMX잖아요. 네, 네, 네. 그 명령어잖아요. 네. 그 명령어, 그 개별 명령어는 라이센스가 따로 있지. 아. 그러니까 X86의 기본 명령어 세트만 풀린 거야.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DLC가 더 있는 거네요. 그렇죠. DLC가 더 있는 거야, 뒤에. 다운로드 컨텐츠가 더 있는 건데 네. 그것까지는 아닌. 그거를 못 쓰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인텔이 독점 라이센스에 여전히. MMX는 풀렸어요. 그럼 MMX 다음이 뭐죠? 펜티엄 2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명령어 세트 발표했죠. MMX 뭐지? SSE. 아 맞아. SSE. 그죠? 예. 그게 MMX 다음이잖아요. 예. SSE 다음에 뭐 그 발표했죠? 3인가 그랬죠. SSE 2. 네, 그다음에 3, 4 숫자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SSE 3 발표했죠. 그리고 AVX. 그다음에 AVX 예, 발표했죠. 맞아요. 아직도 안 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X86 소프트웨어인데 SSE 3를 사용 명령을 해서 세트를 해서 개발을 했어. 네. 그 명령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만들었어. 네. 그 가속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엄청 느려지겠죠. 그래서 엄청 느려지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성능을. 개선된 명령을 못 쓰는 거니까. 86의 문제가 뭐냐면,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X86의 문제는 뭐냐면은 X86은 명령어가 복잡해, 많아. X86은 명령어가 많아. 네네. 리스크가 명령어를 단순화시키는 거잖아요. 시스크는 명령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크 계열의 그 CPU 명령어 세트는 사람의 언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리스크 계열의 명령어 세트는 그 이진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인텔이 명령어 세트를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령어를 A, B, C, D, E 5개 명령어를 써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명령어 하나를 쓰면 5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명령어 세트를 만들었어. 걔가 MMX, SSE, AVX 같은 것들이에요. 약간 단축키 개념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단축키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특허를 딱 걸은 거야. AMD도 3D 나우라는 거 옛날에 있었죠. 그것도 AMD 독점이에요. 인텔이 못 써요, 3D 나우는. 네. 그 명령어를 쓰냐 안 쓰냐가 이 퍼포먼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얘는 그 명령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해야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성능이 희생되잖아요. 그쵸, 엄청 희생되겠네. 네. 2030년이 되면 이게 다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 쓰면 돼. 그쵸. 그죠? 그러면 해결되겠네? 그쵸?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네, 분들이. 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예요. 인텔이 또 만들면 돼. 그 명령어 세트를. 뭐 14세대, 15세대, 16세대 발표할 때마다 명령어 계속 집어넣어. 그러면 X86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들이 그 명령어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겠네. 걔는 여전히 하면서 돌리면 다시 명령어를 풀어서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영원히. 그만큼 트랜지스터가 집적화되는 상황에서 이 명령어를 안 준다고? 근데 그것은 인텔이 새로 만들 때마다 여전히 라이센스가 거기서부터 스타트 되는 거야. 그리고 인텔이 발표하자마자 그것은 X86의 모든 프로그램 개발자가 다 그걸 써. 그쵸.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은 또 안에서 돌리면 또 느려지는 거예요. 또 재작업해야 돼. 네. 인텔의 X86을 에뮬레이션 하는 거 가지고는 단순한 땜빵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영원히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쫓아가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것을 해결하려면 자체 생태계, 암64와 암64 EC의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그것이 현재 X86용만큼 풍부해져야 된다는 거지. 약간 애플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애플은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하잖아요. 네네. 하드웨어 개발하는 애는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애는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탁 등장하면 이걸 사용하기 위한 사람들이 계속 진입하면서 그거 생태계를 더 두껍게 만들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X86이 있어. 강력한 생태계가 하나 있는데.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걸 포기하고 굳이 이거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새로운 아메리카로 떠날 필요는 없죠. 네. 한국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미국으로 이민을 왜 가? 여기서 사업이 망해야 미국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암 플랫폼 살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어요. 현재는 전혀 없어요. 현재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6년 걸렸잖아요. 네. 그 앞으로 6년 뒤에 이게 다 해결된다고? 그럴 리 없죠. 지금까지 6년 동안도 이거밖에 못 했는데 암용 플랫폼이 현재 X86부터 대세가 된다.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예. 10년 뒤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다의 한 표예요.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X86은 놀아 그동안? 그러니까요. 그동안 노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멀쩡한 걸 두고 굳이 이걸 선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인텔 걸 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AMD를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좀 비약적이시긴 한데. 그러니까 AMD가 주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잖아요. 뭐 좀 더 싸다던가. 가격이 싸. 네. 가격은 싼데 성능은 좋아. 네. 이쁜 게 많이 나와. 네, 뭐. 그리고 오버클럭도 돼. 네, 뭐 거기다가 뭔가 메리트가 얹어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사는 거잖아. 맞아요. 만약에 AMD 플랫폼이 인텔 플랫폼 가격이 똑같아. 오버클럭 똑같이 안 돼. 그럼 그거 살 거예요? 안 사죠. 안 사. 이거 사. AMD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도 힘들어, 현재는. 한국 시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일단 한국 시장만 제한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네. 암을 선택한다고? 그거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얘기하면, 그럼 만약에 뭐, 어떻게 해서 뭐 됐어. 네. 뭐 어쨌든 다 됐어. 네. 그러면 이제 고성능의 문제가 남잖아. 현재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나와 있죠? 애플의 맥 프로. 아, 그네요. 이쪽 아예. 암용 고성능 플랫폼이잖아요. 그쵸. 맥 프로는 애플이 지금까지 출시한 제품 중에 평가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성능이 안 좋아서인가요? 네, 성능이 안 좋으니까. 비싼데 성능 안 좋으니까. 네, 별 차이가 없어. 기존에 맥스튜디오하고. 네. 왜냐하면 맥스튜디오하고 똑같은 칩을 썼거든. 그 조그만 거랑 별 차이 없으면 뭐하러 살고. 뭐하러 그걸 사? 그리고 확장도 안 돼. 같은 플랫폼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애플의 맥 계열 노트북과 X86 노트북은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워크스테이션까지 올라가면은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있잖아. 맥 프로는. 네, 그렇죠. 확장도 안 돼. CPU도 하나 박혀 있어. 걔도 현재 출시한 제품도 그 모양인데 퀄컴의 이 암용 윈도우 암 플랫폼이 그 고성능을 해결해 주겠다고? 근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엔비디아는 GPU라는 강력한 이미 저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하드웨어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플랫폼을 만들면 CPU도 고성능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현재 강력한 GPU 플랫폼을 앞세워서 거기다가 GPU를 여러 개를 꼽을 수 있게 할 거라고. 안 봐도 비디오죠. 많이 팔아야 되니까.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네. 애플의 맥 프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돼요. 네네. 네. 그 상태에서 X86은 노냐고. 암 계열이 X86 대비 제공해 줄 수 있는 메리트가 고성능의 뭐 저전력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인텔이 그런 CPU를 만들었어, X86으로. 그러면 굳이 이게 메리트가 없어지잖아요. 굳이 뭐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소비자는. 또 왜 넘어가?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거 왜 쓰면 되죠? 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암 플랫폼이 발표된 게 이제 MS가 윈도우 남을 발표하면서 2017년부터 발표를 했고요. 2018년부터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처음에는 호환성 문제, X86 계열의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 그 다음에 성능 문제 때문에 솔직히 시쳇말로 얘기하면 거의 쓰레기 취급받아온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MS가 윈도우 11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고 성능상으로도 어느 정도 좀 해결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쓸만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전에 비한 평가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CPU의 퀄컴의 스냅드래곤 계열도 성능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지난달에 발표한 X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인 발표로는 뭐 i7보다 뭐 좋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물론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 이유는 역시 X86 라이센스 있다. 네. X86 라이센스에 관련된 ISA 문제. 근데 SSD 3 이상 AVX는 아직도 만료가 안 되고 있고 그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텔이 새로운 인스트럭션 세트를 계속 발표하면서 보호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X86 에뮬레이션만으로는 암이 우리 게 좋아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남의 걸 갖고 에뮬레이션에서 된다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그것이 호환성을 넓히는 이유가 되긴 하지만 내 걸 선택할 이유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딱 그렇죠? 정리되겠네. 예. 네. 우리께 좋아요가 되려면 자체 생태계, 네이티브 생태계를 가져가야 된다. 마치 애플처럼. 애플처럼 네. 네이티브 생태계가 애플 정도 수준은 돼야 돼. 오히려 비슷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플처럼 아예 달라야 돼. 아예 달라야 되죠. 아예 달라야 다른 게 있네라고 그걸 선택할 거거든요. 근데 비슷하면 이걸 쓰고 있는데 굳이 그걸 왜 써가 돼버려요. 거기다가 고성능까지 더 간다. M1 계열 칩셋을 사용한 새로운 맥 프로. 현재까지 애플이 발표한 제품 중에서 평가가 가장 안 좋은 제품. 절대적인 성능과 확장성. 워크스테이션답지 못한. 네.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암 아키텍처에서는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소비자가 암 제품을 선택할 이유는 현재까지는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근미래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오지 않는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 얘기할 거죠. 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리퀄입니다. 예. 그쵸, 프리퀄. 이번 편은 프리퀄이고요. 다음 주가 본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